안녕하세요. 전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사신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붓다로드 시즌2 붓다 순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급고독장자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왕사성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한번 성공을 하시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왕사성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급고독장자를 만납니다. 그 당시 인도에는 두 개의 큰 나라가 있었어요. 16대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거짓말이고요. 16대국이 있었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미 몇 나라가 무너져서 실제로 16개까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16대국이라고 얘기하냐면 4,4,16 인도는 사진법을 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6대국이라는 표현이 후대까지도 내려왔었던 것 같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16개까지 안 됐었어요. 이미 나라들이 팽창하기 시작해서 이웃 나라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던 시절이고 거기에 이제 투탑이 있습니다. 여기 인도 지도 보시면 보이시죠? 요 가운데 이렇게 색칠해 놓은데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래서 라자그리아 왕사성 그 다음에 슈라바스티 사위성 이 두 개가 이제 마가다국과 코살라국 이 두 개가 제일 큰 나라입니다. 제일 큰 나라고 더 강력한 거는 마가다였어요. 마가다가 더 큰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코살라국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코살라는 약간 보수적이고 왕사성은 이쪽 동쪽으로 있기 때문에 인도 문화가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동으로 갈수록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얘기하면 이쪽이 동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쪽이 서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서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서안, 낙양 결국은 개봉을 거쳐서 지금 북경이 수도 점점 동으로 오는 거고요. 그래서 동쪽은 이게 잡종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안족의 전통 문화들이 강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들이 용인되고 그리고 이제 신분제를 넘어서는 어차피 잡종들이거든. 그래서 토박이라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주에 갔더니 3대가 경주 사람이 아니면 경주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사는 데는 뭐 울산, 대전, 뭐 서울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본토인보다 훨씬 많은 외지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별할 만한 본토인의 힘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왕사성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능력제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할 수 있었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런 약간 귀족 같은 문화들 그런 권위에 가 많이 작동을 하고 있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능력자가 이기죠. 뭐 보나마나. 그리고 부처님께서 왜 태어나는 것보다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사실 여기서 가능한 거예요. 저쪽 가면 그게 안 됩니다. 영국에 지금 뭐 상원의원도 지금까지도 상원의원이 세습이라고 하는 거고 뭐 해리포터 저런 거 쓰고 뭐 안 그러면 리처드 도긴슨 이런 사람들이 자귀를 받죠. 그들의 최고 영예는 자귀를 받습니다. 여왕에게 아니면 영국 왕에게 자귀를 받아. 그런 사회 속에서는 태어나는 것보다 어떻게 살았더냐와 가치가 더 중요하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 배경이 약간 다른 거고 처음에는 이쪽이 좀 더 강력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쪽이 압도적으로 이쪽이 성공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재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집안에서 이렇게 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좀 지나면 아마 그게 희석이 되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입하는 또 재벌들도 있을 거예요. 대기업들도. 그러면 그쪽이 나중에는 승리하겠지. 미국이나 이런 쪽 봐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식에게 물려주나. 스티브 잡스가 뭐 자식이 뭐 하는지 우리가 알게 뭐예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겠지. 그 자식이나 가족들이 그 지분들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경영에 참석하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 전문 경영인들이 거기 팀에서 올라온 전문 경영인이 올라오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왕사성이 결국 압도적
강자가 되고 부처님 돌아가실 때만 해도 이쪽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쪽을 중심으로 인도가 통일되는 거죠. 그래서 저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마가다라고 하는 의미는 통일을 하는 거는 아쇼카 왕, 마우리아 왕조예요. 하지만 마가다라는 명칭이 후대까지도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공 스님 이야기 때도 1300년대 뿐인데도 마가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로마가 망해도 유럽에서 로마가 차지하는 위상이 있어. 그래서 로마를 계승하고 싶어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신성 로마 제국이 사실은 독일이거든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독일과 로마가 뭔 관계가 있나? 지도상으로 보면 야,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 거 아니냐? 그게 뭔 로마하고 뭐 네가 뭐 그런데도 그들은 로마의 정통성 이런 가치들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가다도 그런 식의 나라예요. 고대에 이런 대단한 나라가 있어요. 중국에는 그런 식의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주나라. 공자가 좋아했었고 측천무도 나라를 당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라고 나라 이름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 주나라.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한나라 뭐 이런 얘기, 한족 결국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원판은 주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워했던 나라들이 있어. 그래서 그게 마가다. 마가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가장 강력하니까 이쪽에서 성공을 하고 지금 이쪽으로 갔다가 동선이 되게 재밌어요. 이쪽에서 성공을 라자그리아 왕사성 마가다국의 왕사성 쪽에 성공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룸빈이 부처님 태어나신 이쪽으로 그래서 부처님 고향으로 한번 가셨다가 다시 일로 오신 거예요. 일로 막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슈라바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사위국 사위성이라고도 하고 사위국이라고도 하는 코살라국의 영향권 안에 벌써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 가비라국 부처님 나라는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중국과 조선의 관계랑 비슷해. 독립적인 건 같긴 한데 완전 독립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해드렸었잖아요.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결국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됐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고신을 받는 거예요. 명나라의 도장을 받고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온 분이 신숙주기 때문에 신숙주가 한명회보다 공신서열이 높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한명회지 라고 생각하지만 한명회보다 신숙주가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정사에 지금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어첩이라고 상원사 중창 원선문이 있어요. 신미대사가 주도해서 몸이 아픈 창병에 있었던 세조를 위해서 상원사를 중창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는 그 사이에서 이제 세조가 창병을 나섰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문수보살을 만났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글입니다. 손으로 쓰인 한글. 한글로 그냥 활자로 된 건 훈민정음 해례가 무조건 1등입니다. 그 절대값을 가지는 거고 손으로 쓴 거는 그게 지금 가장 연대가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당 서열이 쭉 기록이 돼 있고 상원사 불사할 때 보시하고 사인을 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한 명의 사인도 볼 수 있고 뭐 신숙주, 정창손 뭐 다 있어. 그런데 거기도 신숙주가 높아요, 서열이. 그 다 서열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니 신숙주가 뭘 했길래 높습니까? 명나라 고신을 받아왔죠. 명나라에 가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이 코살라국과 가비라국의 그런 중국과 조선의 관계,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 비슷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쪽 결국은 나중에 이 나라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완전히 끝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거고. 그래서 이쪽에 성공하셔서 이쪽으로 한번 가서 고향에서 금이환영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셔서 이쪽으로 일로 안 갔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가깝고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데 왜 저쪽으로 안 가고 일로 다시 왔을까? 이쪽이 쉽지 않아.
왜? 보수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를 했을 때 잘 안 먹혀. 그리고 이 부처님이 그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쪽으로 한번 거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게 급고독장자입니다. 수다타라고 하는 급고독장자. 수자타는 우유죽 주신 분이고, 수다타라고 하는 급고독장자예요. 그냥 급고독장자로 통일할게요. 예, 급고독장자가 사위성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재벌이었고 전국에서도 이 당시 인도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것 같아. 그게 가능합니까? 뭐 왕사성 쪽에 제일 큰 부자가 있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다타 장자가 이제 부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자라고 하는 건 대상 무역을 하는 그런 무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사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 보면 장신 처남이라고 하는 호미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사성 책임자예요. 책임자예요. 말은 손이 처남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처남을 시킨 것 같지는 않고 당신이 다니면서 점점 등치가 커지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유력한 사람하고 그 유력한 사람 동생하고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된 것 같아. 느낌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쪽에 본부인이 계시고요. 이쪽에 또 다른, 그러니까 사위성 사람이 와서 진짜 처남이 와서 여기다 한 게 아니고 이 동네 사람이 어느 정도 이상 규모가 큰 사람이 이제 연결되면서 현지 지부를 맡는 거죠. 현지 법인을 맡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왜? 이 당시에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민족이나 언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쪽 사람이 와가지고 이 동네 사람이 왔고 여기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거기 현지 토박이 중에서 어느 정도 딱 되고 나랑 또 일도 해보니까 잘 맞고 그런데 또 거기 동생이 또 이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딱 해서 처남이 아닌 것도 아니고 처남이 꼭 맞는 것도 아닌 처남 상태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뭐 그런 스토리예요. 딱 봤을 때 그런 스토리야. 그리고 예전에는 저런 게 흔한 일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일종의 현지처 오빠지. 그런데 그게 아마 현지처를 통해서 오빠가 뜬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오빠가 먼저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호미장자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예, 머리도 좀 있고, 그래서 좋지 뭐.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 극고독장자가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 이제 지부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니까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호미장자 집에 딱 왔는데 대우가 시원찮더래. 예전에는 딱 오면 대우가 아주 좋았대.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는 그랬는데 게다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부 책임자잖아. 그러니까 더 갑을관계지. 예, 갑을관계지. 그러니까 더 대우를 잘해줬는데 대우가 소홀했대. 그래서 그 구독장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이 벌었는갑다. 형편 좋구나. 아이고 너에게서 네가 네 힘인지 너에게 주어진 힘인지 판단 잘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꼽니다. 꼬우니까 이 호미장자가 아유 뭔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이러면서 또 납작 엎드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 내일 부처님과 그 제자분들이 오신다고 하셔서 내가 지금 대중공양을 준비를 하느라고 거기에 내가 약간 이렇게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유 처남 대접을 잘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독장자가 부처님이 뭐요? 아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처음 강호로 나오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뭐 하시는 분인데 왜 네가 그렇게까지 해? 야, 너 이 동네에서 잘 나가는 부자잖아. 재벌인데 왜 이러니까 이런 부처님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람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왕사성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우리 빈비사라 왕도 이렇게 딱 존중을 하는 최고급 이러한 수행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장사 크게 하고 당대에 성공하는 재벌들 정도면 머리가 좋은 분들이거든. 판단력도 아주 훌륭한. 그러니까 밑바닥에 시작해서 재벌이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일찍 죽는 때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신사임당과 율곡이 47, 49 이런 식의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50 이전에 돌아가시는 게 조선시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옛날에는 더 불특정으로 이 죽음이 막 가까이 있는 시절이야. 그리고 그것을 납득할 수 없어요. 왜 죽는지. 예, 왕실에서도 애들 엄청 잘 죽거든요. 조선시대 때. 감염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걸 청결하게 하면 되는데 왕들도 막 창병으로 죽는 세상에 세조도 창병으로 고통받았지. 한국 조선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꼬부락하면 성군의 자질이 있었던 문종과 정조가 다 창병으로 지금 생각하면 뭡니까? 왜 안 씻어? 정치만 하지 말고 좀 씻으라 말이야. 씻으라고. 왕이 창병으로 죽을 정도인데 그 당시 위생 상태를 생각을 해봐. 그래서 참 그런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불특정 위험 요소들이 막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가 돈이 많아. 그리고 그 보람된 일을 무언가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인도 부자들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희문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술 마시기도 좀 힘들고 사냥하기도 힘들고 진짜 눈 돌기 전에는 여자하고 붙어 있기도 힘들어. 더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윤회론이 있으니까 죽은 뒤에 이거를 좀 옮겨가야 될 건데, 지금 당장 이거 있는 거를 좀 바꿔서 옮겨가야 될 건데, 그게 이제 공덕을 만들어서 나를 따라가게 하겠다. 업을 만들어, 선업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게 인도 부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잘 나가는 집 애들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손대면 톡하고 터지는 이유가, 바로 출가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속퇴가 되게 쉬워요. 인도 불교에서는 속퇴가 되게 쉬웠어.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급고독장자가 저 얘기를 듣고 부처님에게 급 관심을 보여요. 내가 쉽게 말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내 삶의 방향과 관련된 욕심도 있고 여러분도 그렇잖아. 한 1조씩 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내가 보람된 삶을 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 한두 번 안 해봤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 1조가 생겨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1조가 고이질 않는 거야. 미리 준비를 잘 해놓으면 그게 초래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놀랄 만한 거 보여드립니다. 급고독장자 사진을 가지고 와서 그 구하기 힘들다는 급고독장자 사진이 있습니다. 저한테 사진이 있습니다. 참 내가 생각해도 대단해요. 부처님 주변 인물 중에서 사진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리불은 뒤통수가 주로 있어요. 뒤통수가 주로 있고 얼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생김새가 약간 다릅니다. 극고독장자 제가 그래서 특별히 극고독장자만 그 신도들 중에서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 있죠. 보이죠? 여기. 극고독장자가 지금 여기가 기타태자예요. 기타태자. 이게 극고독장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끼리에다가 금을 가지고 와서 바닥에 기원정사 지는다고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자님 이렇게 할까요? 여기 지금 깔고 있네. 야, 똑바로 깔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극고독장자예요.
여기 극보독장자 신도 중에서 유일하게 사진이 나오는 얼마나 극보독장자가 기원정사를 지은 게 대단한 일이었으면 그것은 팔상도에도 이렇게 딱 수록이 되어 있어요. 딱 두 사람 나온다니까. 극보독장자하고 아쇼카왕. 극보독장자와 아쇼카왕 딱 두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극보독장자가 참 선연이 있는 사람이고 급고독이라는 이름도 그래요. 고독한 이를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독한 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고독한 이. 뭔 뜻인지 아시죠?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호라비, 과부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고아 뭐 이런 것 분들을 얘기했어요. 고독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종류가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 수행자입니다.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도와주고 돈이 많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급고독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그래서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 베풀어주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성근이 있어요. 그래서 성근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부처님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만나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손이처남이 그 호미장자라고 하는 분이 내일 어차피 우리가 대중공양을 다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실 거야. 그때 가서 내가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게 뭐 어렵겠어?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내일 어차피 우리 집에서 공양청을 했으니까 오시면 그때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성근이 없는 거예요. 성근이 없는 거예요. 성근이 있는 사람은 그 전에 부처님을 만나요. 딱 이게 기가 막히다고. 그래서 극보독장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일 자리를 만들어줘 라고 했어. 그래서 다 오케이가 된 거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잠이 깼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인도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새벽에 잠이 깹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이 먹어서 잠이 안 오느냐? 그게 아니고 저거는 나이 먹어도 몇 살 안 돼요. 예전 돌아가실 때 나이가 여러분보다 어리다니까. 다들 여러분들은 다음 생을 살고 있는 지금 오래 사시는 분은 다 다음 생까지 지금 한 생에 3생을 막 붙여가지고 쫙 땡겨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도에서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새벽에 잠이 깼다라고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낮잠을 너무 자서요. 낮잠을 더우니까 낮잠을 자고 안 깬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인간이면 깹니다. 낮에 너무 퍼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게 커피보다 잠이 더 안 온다. 커피 마신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 낮에 푹 잤어. 그래서 그 유럽 여행 갈 때도 뭐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비행기에서 너무 자더라. 그렇게 잤는데 그럼 잠이 오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잠이 깨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런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문화가 있어. 그래서 낮에 낮잠 자는 문화는 더운 지역에 다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나 이런 데도 이런 낮잠 자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 갑자기 상점도 다 문 닫고 잠깐 잡니다. 스콜처럼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있는 데가 있다니까 진짜.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저렇게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꽂히면 계속 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그리고 새벽이 가장 시원하고 그러니까 산책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개 끌고 나갔다 오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더우니까. 그래서 여명빛에 이렇게 그러다가 또 이제 멀리서 빛이 보이죠. 전설의 향해 나올 법한 지나가는 과객인데 비가 갑자기 오고 어디서 쉬어야 될지 모를 때 저 멀리서 빛이 귀신이나 뱀이나 여우가 이제 둔갑해서 여자로 또 나오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가는 데가 어디냐면 되게 재밌어요. 시타림으로 갑니다. 시타림. 시타림으로 가. 왕사성에 그 당시 왕사성에 두 종류의 장례법이 일반적이었었어요. 하나는 화장, 우리가 아는 화장. 화장은 유목문화와 관련된 장례법이에요. 유목하시는 분들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무덤을 써놓고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리고 그 연기를 타고 하늘로 영원히 올라간다고 생각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윤회론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화장할 필요 있어? 어차피 이거 다 그냥 분리수거. 시신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게 시신유기입니다. 시신을 이렇게 이렇게 약간 감싸서 명정 같은 걸 덮어서 장례 다 지내고 시신을 유기하는 공간이 있어. 그거를 시타림이라고 해. 시타림이에요. 원래는 시타림. 그래서 그 시타림을 번역하면 찬숲이라는 뜻입니다. 거기가 조금 딴 데보다 약간 시원한 숲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신들이 여러 사람들이 시신을 거기다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난 생각만 해도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시신 부패되고 뭐 이런 게 있어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겐지스강에 가면 그 가트에서 화장하고 이런 거 하면 저는 그런 걸 최대한 잘 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진짜 무지하게 냄새 났을 거야. 부패되면서 그 시신 부패 냄새가 하나가 아니고 수십 구가 부패가 되고 있었을 거야. 부처님이 거기에서 수행을 하고 계셨어. 거기에 수행을 하고 계셨어.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간 사람이 그 구독장자가 홀린 듯 거기에 따라갔다가 그 근처에 오니까 정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지. 자기도 모르게 섬뜩한 거야. 시신 공동묘지. 일종의 공동묘지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시신 유기장소니까. 왕사성에 한두 명이 살았겠냐고. 그 사람들이 다 갖다 버리는, 시체를 버리는 곳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약간 찬숲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딱 멈추게 된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위험하지 않을까? 내가 전인도의 제1재벌인데 경호원도 없이 이렇게 딱 오면 위험하지. 그냥 생각해봐도. 그래서 딱 멈추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쪽으로 곧장 와라. 딱 급고도가 이쪽으로 와라. 딱 이렇게 얘기를. 그 뭔가 섬뜩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공포감이 싹 사라지면서 그 기분 문제니까 사라지면서 온화해지고, 그래서 부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다원이 됩니다. 수다원은 법눈이 청정해진 상태. 그러니까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가수다 이런 거 이렇게 보거나 안 그러면 그런 오디션 프로를 보면 여러분이 수다원인 거예요. 누가 잘하네? 이 생각을 딱 하면. 그러니까 그 판단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주최 측에서 뭐 조작을 했다 이러면 제가 더 잘하는데 왜 얘가 뭐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게 수다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 노래를 듣는 게 아니고 팝송이나 샹송을 듣잖아. 그러면 그 판단을 못 합니다. 우리가 누가 더 잘한다는 판단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쪽에는 여러분은 수다원이 아닌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딱 경고해서 이게 맞네, 틀린 애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수다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법눈이 청정해졌다. 그리고 윤회가 확정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단계가 7번 윤회하면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확정되는 거예요. 딱 어느 정도. 그러니까 커트라인 이상 딱 올라가는 게 수다원이에요. 그래서 수다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연이 있으니까 수다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보독장자 같은 경우가 기다리지 못하고 가서 만나서 전날 만나는 사건.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숲이 어디냐?
시타림이고 이거를 이게 왜 이렇게 썼는지 저도 잘 몰라요. 이거 음역인데 시타림 이렇게도 하고 차다자를 쓰기도 해요. 시타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마늘 다자를 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건 시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시신이 많은 숲. 이거는 이제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원래는 찬숲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시신을 유기하니까 저걸 음의겸역이라고 하거든요. 음의겸역.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신도가 이렇게 뭐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할 때 장례 기간에 스님들이 이렇게 가서 염불해 주는 거를 시달림이라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달림이라고도 하고 시달림 두 개 다 씁니다. 두 개 다 씁니다. 저거는 뭐 어떤 게 맞아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숲의 이름과 관련돼서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온다더라.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부처님을 이제 정식으로 한 번 더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호미장자집에 대중공양으로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부처님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 고독장자가 한번 와주시면 제가 저희 동네 오시면 제가 꽉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호미장자 예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하면 7성급 호텔 매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안 간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또 밀당한다고. 기가 막히다고. 부처님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면 진짜. 그래서 계속 청해도 원치 않아. 그랬더니 그 고독장자가 머리가 좋은 분이잖아. 사업하시는 분이고 뭘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절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거점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어드릴 테니까 낙성식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단순히 가서 저기가 쉬운 데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기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저쪽은 불교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동네가 아닙니다. 전통적인 동네이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를 전통판을 흔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저희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점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얘기도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그냥 와서 구경 오세요는 안 될 얘기니까 건물을 지을 테니까 낙성식에 오세요라고 하는 거는 가는 명분이 되는 거지. 내가 그냥 기웃거리로 가는 게 아니고 일 있어서 간다. 일.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뭐 국회의원이나 안 그러면 공무원들 유럽에 연수 받으러 가잖아. 건축 보고 세미나 하고 그런 거 반나절 하고 나머지는 돌고 뭐 이런 거. 놀러 갔나? 일이 있어서 갔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쁜데 내가 그다 보고서까지 쓰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렇게. 그래서 명분도 주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원하는 것도 딱 맞춰주니까 부처님이 오케이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처음으로 대규모 공사를 해서 절을 짓는 거예요. 그 전에 중림정사 같은 경우는 가란타 장자의 대나무 숲에다가 그냥 초가집 같은 거 60채를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는 돈을 들여서 대규모로 건축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를 안도다다한테 맡겨야 되는지 공모전을 해야 되는지 이제 막 복잡한 거야. 그 구독장자 입장에서는 떡 벌어지게 한번 해서 저 사위성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한번 딱 알리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거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딱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제자 중에 내 마음을 잘 아는 애가 있다. 애는 아니고 당신보다 연세가 더 많은 분이에요. 그게 사리불입니다. 사리불을 추천합니다. 사리불이 나를 대신해서 그걸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래서 사리불하고 소개가 돼요. 극곡장. 이게 사리불하고 극곡장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서로 친해요. 이 일을 같이 한번 하니까. 대규모 일을 한번 하고 또 이제 여기에서 또 상황들이 복잡해지잖아. 나중에 기타 태자를 만나면서 이게 또 난관에 봉착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같이 한번 하고 나면 다져지지. 그런데 이 사리불하고 같이 인사를 트고 모시고 가는데 극곡장자가 진짜 신심 있고 돈 있는 사람인 건 맞아. 사리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님은 나랑 같이 가지 맙시다. 스님은 나보다 하루 늦게 출발해서 오세요. 라고 하고 자기가 가고 거기다가 편의시설을 다 만들어줘 버려요. 미리 가서 지시를 해가지고 왜? 돈이 있으니까. 거기야 그 스님 내일 오실 거니까 쉴 수 있게 쫙 다 깔아드려. 그리고 자기 또 하루 가가지고 또 야 거기다 또 해놔. 그러면 사리불이 하루를 늦게 가면서 탁탁탁 한대. 예. 생각만 해도 부럽고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사리불과 그 극곡장자가 사위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사위성에서 기원정사를 짓는 이야기. 아까 제가 이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이게 기원정사 보시를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기원정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그리고 극곡장자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기수태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기원정사예요. 기수의 이름을 따서 기원정사예요. 참 복 있는 사람은 날로 먹는다더라 라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